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MC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 MC를 맡은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네, 우리 동네 TV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 말 그대로 인천 시민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우리 동네 TV입니다. 네, 인천의 평범한 시민들이 인천을 알리고 인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대본을 쓰고 촬영해서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단 독도팀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야생화와 들꽃들을 영상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 야생화 단지가 조성됐는데요. 들꽃으로 불리는 야생화와 예쁜 꽃들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야생화 단지를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연꽃이 많은 수생식물원도 만들었고 또 징검다리 길을 만들어서 이제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면 야생화 단지가 시민들의 참여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탄재 적치장이었던 곳을 야생화 단지로 조성했는데요. 야생화 단지는 전체 면적에서 46만 8천 평방미터에 300여 종의 꽃이 만발합니다. 구석구석 테마로 꾸며졌는데요. 아무리 걸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야생화가 너무 아름답고요. 진짜 막 오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네요. 꽃을 보니까. 동창들이 나들이 나왔나 봅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끊이질 않네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들만의 추억을 남깁니다. 바늘꽃이 너무너무 화려하다. 야생화 단지는 꽃밭 군락지, 야생초화원, 시민해숲 등 도깨비 촬영장, 메타세카이어 길까지 온종일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데요. 이곳 역시 코로나로 인해 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야생화 단지인데요. 들꽃이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이곳에서 힐링하며 코로나를 떨치는 건 어떨까요? 살짝 소개해 볼까요? 습지를 만들어 연꽃밭이 펼쳐지면서 메타세카이어 길을 따라 들어가면 분홍빛을 띠는 조경용 억새밭 전경이 펼쳐져요. 도심 한복판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야생화 단지 곳곳이 신비롭습니다. 낮은 등성이에서 물소리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징검다리길.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백일홍 밭을 보고 깜짝 놀랐고 나는 백일홍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거든요. 집에 있다가 날씨가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집 외출이라는 건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 딸이 자꾸 가자 그래가 나왔더니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모르고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자연 경관이 끝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주말에 다녀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는 5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방하는데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시민제작단
네, 우리 동네 TV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꽃이 한꺼번에 많이 등장한 영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화면 가득 들꽃들이 가득한데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영상 작품은 어떻게 보셨나요? 야생화 단지잖아요. 그 야생화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그 특유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편안함,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가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에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해서 볼거리가 풍부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입장료와 주차료가 모두 무료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1년 전에,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이 야생화 단지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가도 끝이 없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광활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넓이가 자그마치 86만 제곱미터, 26만 평이래요. 이 26만 평의 대지에 300여 종의 꽃이 66만 포기가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깊어가는 가을인데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다녀와 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올해 드림파크 가을 나들이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해요. 내년에는 이 행사에 꼭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앞에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를 만나봤는데요. 인천의 또 다른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정성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한 공원인데요. 연수구민분들도 이런 공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구민분들도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이 찾지 않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인데요. 지금부터 저랑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봉제산 능선에 따라 있는 공원인데요. 공원을 방문하실 때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로 공원을 방문하려면 등산을 해서 찾아가야 하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산행입니다. 그래도 비포장길이 아닌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곳은 원래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늘어나는 물소비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원래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지만 업계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길게 이어져 있는 트랙입니다. 약 270m로 이어진 트랙은 주민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거나 지인들이나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으시는 등 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인데요. 신나게 달리다 보면 트랙 중앙에 있는 운동기구가 눈에 띕니다. 다른 공원들이라면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은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운동기구가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어 운동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은 송도가 한눈에 보인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푸르는 산과 첨단 미래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 공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을 찾아가는 방법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막역에서 하차하셔서 걸어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공원에 방문하려면 오래 걸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8번 버스를 타고 민방위 교육장 정류장에 하차하셔서 걸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을 소개한 시민제작단 정성용이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인천 송도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공원이네요. 특히 멋진 송도 신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양재영 선생님 이번 작품은 어떠셨나요? 네, 그 정성용 제작단이 했던 멘트처럼 연수구에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용수였던 것 같고요.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연 경관은 드론이 빠질 수가 없죠. 드론으로 봤던 그 자연 경관과 주변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 배수지는 원래 그 깨끗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임시로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라 처음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배수지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와 노력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도 좋았는데요. 화면 구성, 사운드 믹싱,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수지 공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편안한 나레이션으로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00년 역사의 인천 대표 전통시장 석바위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의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석바위 전통시장 떡집에서 만나는 송편이 유난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서오세요. 송편의 종류가 정말 많아서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석바위 시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석바위 시장은 약 2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랍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석바위 시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시는 상인분의 하소연이 깊었습니다. 예, 지금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 보다시피 한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다면 옛날처럼 웃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울상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장만들 많이 싱싱한 물건도 사시고 나와서 구경도 하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는데 서로서로 돕고 삽시다. 많은 전통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석바위 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상인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 한가위 대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시장을 찾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완벽하게 고급스러운 상품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상품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이렇게 사가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신 줄은 아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 시장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시장보다 우리 시장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고객을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바위 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서비스와 멤버십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관광 명소로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매체 출연을 통해 국내 대표 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거래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명소로 발전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석바위 시장이 인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기자 김혜옥입니다.
인천 대표 전통시장 석바위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시장 상인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교수님도 우리 인천의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마음은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웠던 게 사실 이 석바위 시장이 200년이나 되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콘텐츠일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상인들께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여 년의 세월을 그래왔듯이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모습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영 선임님,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 제작단이 한 번 더 뭉쳤습니다. 저희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그리고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시민 제작단을 모집하고 인천의 12개소의 특성화 시장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미 시작에 들어갔고요. 11월 말쯤이면 아마 우리 SK 브로드밴드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작품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대한 영상입니다. 십정동은 새롭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십정동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호선에 위치해 있는 급행정차역인 동암역. 이런 동암역에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나오는 한 동네, 십정동. 한때 달동네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현재 뉴스테이 사업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되면서 공사장이 되었고, 앞으로 몇 년 뒤 이곳은 공사를 마치면서 사람들이 이주해 이곳에서도 새로운 추억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쌩 내려가거나 뛰어내려갔던 경사 높은 언덕, 학교가 끝나면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 마시는 우유 한 잔, 녹색 어머니외로서 따금씩 학교를 등교할 때 볼 수 있었던 엄마의 모습, 방과 후 수업으로 로봇키트나 음식을 들고 들어갔던 기억들, 버스를 타고 동암역에 가서 말을 배웅 나오고 함께 들어오던 기억, 어떤 누군가에게만 남아있던 그 기억만 해도 동이 한가득, 그리고 이곳에 살았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곳에서 촬영되었던 영화들까지 다양한 이야기. 비록 그 시간의 이야기는 그때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추억을 지금에 와서 바라보면 그리움을 느끼게 되다. 다시 가본 동네의 모습은 몇몇이 달라졌지만 몇몇은 마치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이곳. 누군가에게는 구시기 전에 추억이었던 곳은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하여서 우리를 찾아갈 거라는 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하지만 동시에 옛 모습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요즘. 십정동의 모습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모습이자 동시에 추억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변화해 나갈 십정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바라보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현재도 변화해 나가고 있는 십정동의 모습은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게 해줍니다. 과연 이곳에서 누가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까요? 다양한 추억이 있었던 부평구 십정동. 비록 지금은 재개발이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공사 중에 있지만 공사가 마치고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쓰여져갈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추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십정동에 대해서 소개해본 시민제작단 장지환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담겨있는 영상 작품인데요. 네, 양재영 선임님, 이번 영상 작품은 어떠셨나요? 네, 이 십정동은 한자로 풀이하면 열십자의 우물청, 말 그대로 열 우물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명해진 계기는 김수현 씨, 영화배우 김수현 씨가 출연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뭐 원도심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감 있고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좀 가을을 많이 타는 편이라 매년 이맘때쯤 되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하는 편인데요. 요즘 말로 갬성이라고 하죠. 오늘 영상들이 대체로 갬성을 터치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특히 이제 그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골목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잔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도시개발로 아스라에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구도심의 추억을 잘 담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의 활동을 영상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2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의 현장 취재 활동이 동검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 이렇게 가리는데요. 이게 왜냐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그것도 50억 가까이 예산 투입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저거였어요. 왜냐면 요즘은 예전에는 어차피 이게 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갯벌이가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울산 다닐 수 있게 대방도로를 만든 거야. 그러면 대방도로를 만들자는 이 당시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양쪽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갯벌이 쌓여. 그러니까 갯벌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예전에 살던 생명체는 살지 않고 오히려 갯벌이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은 거예요. 누가? 이 지역 주민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거를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거를 행정부에 받아들여서 그렇지. 동검도는 삼남 지방에서 한양을 향하는 선박들이 한강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치는 염화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한양으로 가는 선박들을 검문하던 곳이라 하여 동검도라 합니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갯근풀은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갯벌을 육지화해 토종 염생식물 및 저서 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등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악성 유해종입니다. 파랑 기자단은 최근 갯근풀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전해 듣고 하루속히 갯근풀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서 갯벌의 생태계가 보존되길 바랬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왼편, 오른편으로 가면 이런 게 엄청나. 거기 이제 풀밭이 돼버렸어요. 갯근풀을 제거하려면 일일이 뿌리채 뽑아내서 바싹 말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제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갯근풀을 제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해당 지자체나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은 인천녹색연합에서 인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에서 인천의 미래를 보다라는 목표 아래 청소년들이 인천섬을 찾아 취재 활동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 올해로 10년째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이 많이 늦어졌지만 앞으로 파랑 기자단은 무의도, 대이작도, 장봉도를 탐사하고 취재 활동과 섬의 갯근풀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랑 기자단의 활동엔 인천녹색연합, 인천일보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주최를 하고 협력으로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이 인천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가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임경숙입니다. 유해양 생물인 갯금풀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더라고요. 별명이 갯벌의 파괴자라고 합니다. 참 걱정되는데요. 네, 양재용 선임님, 청소년 인천 선바다 기자단 파랑의 활동을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갯금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해양환경공단에서 지난 9월 초부터 강화도를 중심으로 갯금풀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강화도 남단에서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강화도에 99% 정도가 분포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갯금풀 제거 작업뿐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아주 여러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파랑기자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우리 동네 TV 11회에서 파랑기자단 10기 출범 소식이 소개됐었는데요. 그때 후속 보도가 되겠네요. 영상 보니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아주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파랑기자단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인천의 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상을 알리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영상 작품들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인천의 아름다운 명소들도 둘러봤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봤고요.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도 살펴봤습니다. 더 아름다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내라 인천 응원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